.NET MAUI was built from the ground up with developer productivity in mind. Not only are you going to be able to use all of the tools you know and love from Visual Studio, like IntelliSense and IntelliCode and XAML Hot Reload, but you'll also be able to use some great new tools like .NET Hot Reload, which lets you change your C# while the app is running and see that new code without having to rebuild and redeploy your app. Of course, .NET MAUI has a whole new project architecture too. So if you're coming from the Xamarin Forms world,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having different head projects, we call them, for your Android and iOS and Windows targets. But now you don't need to maintain different projects for all your different platforms. You can just do it all from one multi-targeted .NET 6 project where all of your images and all of your fonts and all of your resources can live with just one copy that you don't have to maintain all over the place. And you can build and deploy to any of the platforms that we're supporting with .NET 6 and .NET MAUI from that single projec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NET MAUI 소개를 맡게 된 민성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NET 6와 함께 소개되었던 .NET MAUI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AUI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MAUI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한 샘플 앱을 하나 같이 만들어 보면서 MAUI의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MAUI 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MAUI 블레이저 앱을 잠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해 MS.NET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샘플 앱인 .NET 팟캐스트 앱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리서치 플랫폼 팀 커먼 플랫폼 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만든 오픈소스 플랫폼인 타이젠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NET을 접하게 된 계기는 2017년에 타이젠이 4.01 릴리즈가 되었는데 이때 타이젠에서 .NET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NET에서 만든 크로스 플랫폼 앱을 타이젠이 들어간 디바이스 위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자마린 폼즈로 만든 앱이 타이젠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마린 폼즈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NET 6가 나오면서 작년에 MAUI가 같이 공개가 되었고 저는 이제 MAUI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AUI는 멀티 플랫폼 앱 UI의 약자로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사용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NET에서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자마린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자마린을 살펴보면 자마린은 .NET으로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만들고 빌드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C#으로 된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사용해서 크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때 플랫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앱의 비즈니스 로직 같은 부분은 굳이 플랫폼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로 두고 각 플랫폼별로 UI단만, 각 플랫폼의 네이티브 UI 컨트롤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마린 폼즈라고 앱 로직뿐만 아니라 UI 코드도 일부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을 모아둔 UI 프레임워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마린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모은 프로젝트를 하나 두고 각 플랫폼별로 그 플랫폼 디펜던트한 구현을 담은 프로젝트들이 그 공유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제 자마린을 써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때는 최대한 코드를 재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적이긴 한데 그래서 문제는 플랫폼별로 프로젝트를 다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처음 앱을 만들 때 플랫폼별로 SDK를 따로따로 다 설치하고 각각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프로젝트별로 참조해야 되는 패키지들을 다 각자 관리를 했어야 됐고 또 앱에 포함되어야 할 리소스들이 또 다 따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앱이 커지고 업데이트가 될수록 관리가 조금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마린 폼즈 같은 경우는 자마린 폼즈 컨트롤을 쓰면 이제 실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갈 때 각 플랫폼의
각 컨트롤에 1대1로 매핑된 렌더러가 있어서 그 렌더러를 통해서 그 플랫폼의 네이티브 UI 컨트롤로 렌더링되어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상용 앱 같은 거를 만들다 보면 자마린 폼즈의 공용 컨트롤만으로는 이제 UI를 다 구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네이티브 컨트롤을 직접 써서 이 렌더러랑 컨트롤을 커스텀해야 되는데 이제 폼즈 구조가 컨트롤 렌더러 1대1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장에 조금 번거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넷 6에 와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이 자마린이 아예 단넷에 그대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마우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이는 자마린의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우이를 보시면 기존 자마린처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이제 네이티브 U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또 네이티브 성능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플랫폼에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마린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전히 이제 주 목적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코드를 공유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싱글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하나로 관리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자마린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직전에 자마린은 프로젝트가 분리되어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샘플 앱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일을 실제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마린은 주로 이제 모바일 앱 시나리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마우이가 되면서 데스크탑 시나리오가 같이 추가되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자마린에서 사용 가능했던 이제 좀 편의성을 위한 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UI 디버깅 할 때 많이 쓰였던 그 자물 한리로드가 마우이에서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이제 마우이에서는 자물 한리로드뿐만 아니라 C# 코드의 수정도 반영해주는 이제 핫리로드로 이제 핫리로드의 기능이 더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한 UI 컨트롤 쪽도 살짝만 살펴보면 이제 API 스펙상으로는 현재 마우이와 자마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 구조적으로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우이에서는 기존 렌더러 대신에 핸들러를 쓰고 이제 기존 자마린은 컨트롤과 렌더러가 타이트하게 매핑이 되어 있어서 확장이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약간의 제한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마우이는 그 컨트롤과 핸들러 사이에 추상화된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서 이제 두 개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 덕분에 보다 슬림해지고 확장에 유연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구조적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앱 모델이나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마우이가 그 추상화된 레이어에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핸들러만 추가하면 이제 마우이 앱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덕분에 블레이저나 코멧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러를 스태틱으로 오픈을 해놔서 이제 앱 코드 어디에서나 이 핸들러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보면은 1번이랑 3번 화살표가 보통 마우이 컨트롤 썼을 때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앱에서 마우이 컨트롤을 쓰면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핸들러를 통해서 네이티브 UI 컨트롤로 렌더링이 되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앱에서 이제 바로 핸들러를 통해서 네이티브 컨트롤을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덕분에 커스텀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우이 앱을 하나 만들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이를 써보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최신 버전이 필요한데요. 2022에 17.1 프리뷰 1 이후에 나온 버전이면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리뷰 인스톨러를 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이제 데스크탑 모바일 쪽에 단넷을 사용한 모바일 개발이 있고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세부 툴 내역에 여기 기존에 쓰던 자마린이 있고 그 밑에 단넷 마우이 프리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체크해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마우이 관련해서 필요한 패키지들과 관련 툴들이 모두 한 번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타이젠에서도 그 앱을 돌려볼 것이기 때문에 타이젠 워크로드도 설치를 할 건데요. 지금 타이젠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GitHub 삼성 타이젠 단넷으로 가시면 이제 설치하는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스크립트 파일을 받아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마우이가 정식 릴리즈가 된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타이젠이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아서 따로 워크로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타이젠도 포함이 되면은 여기서 다 같이 설치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간단히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닿는 워크로드 리스트해서 CLI로 한번 쳐보시면은 뭐 마우이 타이젠 워크로드 설치되었다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이제 마우이 앱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가면 여기서 마우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마우이 앱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기존에는 템플릿이 플랫폼별로 제공이 되는 게 있었는데 마우이에 와서는 하나로 통합이 됐고요. 이 템플릿의 밑에 보시면은 지원되는 플랫폼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우이 컨트롤을 쓴 기본 마우이 앱이고요. 두 번째는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같이 쓸 수 있는 마우이 블레이저 앱이라고 해서 이거는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우이로 마우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만드는 게 있고요. 저희는 마우이 컨트롤을 쓴 앱을 만들 거니까 첫 번째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넣고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마우이 앱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프로젝트가 한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게 싱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플랫폼별 프로젝트가 이제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프로젝트 안에서 플랫폼 폴더를 보시면 이 안에 각각 플랫폼들 폴더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앱을 시작할 때 필요한 메인 함수나 그 각 플랫폼별 필요한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이게 싱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어트리뷰트들이 다 이 파일 하나에 이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맨 위에 타겟 프레임워크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유즈 마우이고 이건 싱글 프로젝트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타겟 프레임워크가 한 번에 여기 명세가 되어 있고 나중에 실행을 할 때 특정 타겟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빌드 타임에 그 선택된 플랫폼에 그 플랫폼 패키지 타입으로 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버전이 있고 좀 더 내려보시면 이쪽에 앱 아이콘하고 스플래시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일이 SVG 파일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는 뭐 PNG 같은 이미지 파일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게 해상도 같은 게 다른 경우는 앱에서 각각 그 해상도에 맞춰서 이미지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요. 마우이에 와서는 SVG 파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스케일이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용할 이미지와 폰트를 넣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 기존에는 플랫폼별 프로젝트에서 각각 관리되던 이미지와 폰트가 이제 한 군데서 관리가 되고 한 군데서 모두 로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우이 프로젝트의 리소스 폴더를 보시면 여기 폰트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 번에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만약 플랫폼별로 따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이 플랫폼 밑에 특정 플랫폼에서 다시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 CS 프로젝트 파일 내에서 그 플랫폼별로 필요한 패키지나 그 패키지 버전 같은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단넷 마우이가 되면서 이제 워크로드 컨셉이 도입이 돼서 이제 특정 타겟팅 팩에서 필요한 패키지나 이제 그 패키지들의 버전 같은 거를 구성하는 파일이 따로 생겼고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써야 하고 어떤 버전을 써야 하는지 이제 개발자가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내부적으로 그게 다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필요한 경우는 따로 또 추가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앱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앱을 시작하는 부분이 마우이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단넷 제네릭 호스트가 또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한 군데서 앞으로 필요한 뭐 리소스라든가 뭐 폰트라든가 뭐 만약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거를 쓰겠다 하면은 다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커스텀하는 경우에도 내가 렌더러나 핸들러 추가하고 싶을 때 이곳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게 다 플랫폼별로 관리가 됐던 부분인데 마우이에서는 이제 다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앱 세팅을 끝내고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앱의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이 앱은 몇 개의 레이블과 버튼, 이미지, 그러니까 기본 마우이 컨트롤로 구성된 앱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행하실 때는 위에 도구에서 보시면 프레임워크를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플랫폼 선택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구에서 프레임워크에서 다른 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앱이 바로 다른 플랫폼 위에서 실행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툴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CLI를 통해서도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타이젠 에뮬에 한번 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젠 에뮬이 있고요. 이제 커맨드를 써서 이 앱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타이젠 패키지로 빌드가 되고요. 보시면 같은 앱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넷 한리로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드로이드에 다시 앱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기존 자말인에서 제공되던 자물 한리로드는 이렇게 앱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자물 코드에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던가 뭔가를 지운다던가 했을 때 그 수정 사항이 이제 앱을 다시 빌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우이에서는 이렇게 자물 수정뿐만 아니라 C# 코드를 수정한 것도 바로 반영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샤니로드를 해주시면 보시면 걸려있던 이벤트까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마우이 블레이저 앱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아까 앞에 소개드린 마우이 앱과 기존 단넷에서 제공되던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우이 프로젝트에서 블레이저 컴포넌트들을 구현한 프로젝트를 그대로 참조해서 그 컴포넌트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우이 컨트롤 중에 블레이저 웹뷰라는 특별한 컨트롤이 제공이 되고요. 이 컨트롤은 기존 마우이 컨트롤처럼 앱의 아무 곳에나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이제 마우이 앱이기 때문에 마우이가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 위에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ASP.NET 블레이저로 웹앱을 개발하던 개발자가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데 혹시 플랫폼의 디바이스 API 같은 기능을 써야 된다거나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원할 때 보통 이런 경우는 네이티브 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웹 개발을 주로 하던 개발자가 갑자기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MS에서는 마우이 블레이저 앱을 쓰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우이 블레이저 앱은 일단 마우이 앱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모든 피처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고 이제 웹 개발자 관점에서도 이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웹 스킬과 기존에 개발해둔 컴포넌트들을 재활용해서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앱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마우이 블레이저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가셔서 아까 두 번째에 있던 마우이 블레이저 앱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싱글 프로젝트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원되는 플랫폼들이 있고 앱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이 있고 CS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마우이와 완전 동일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은 마우이인데 마우이 앱 안에서 블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마우이 컨트롤인 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다른 컨트롤 없이 블레이저 웹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블레이저 웹뷰가 이제 웹 UI 컨트롤들을 렌더링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더를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 파일들이 있고요. 이제 블레이저 특징이 C샵으로 웹 개발을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HTML과 C샵 코드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UI는 HTML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로직은 C샵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게 마우이 컨트롤이 아니라 웹으로 UI가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UI들이 HTML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쪽 클릭했을 때 이벤트는 C샵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이 앱을 만드는데 굳이 C샵이나 마우이 컨트롤을 새로 공부할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웹으로 짜놓은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마우이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 MS.NET 컨퍼런스에서 소개됐던 .NET 팟캐스트 앱을 받아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앱은 이제 ASP.NET과 블레이저로 만들어진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브라우저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앱단을 마우이로도 구현을 하고 마우이 블레이저로도 구현을 해서 그 코드를 전부 GitHub에 공개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서버를 받아서 로컬에서도 돌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하나 받아서 이렇게 서버를 실행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 앱이 어떤 앱이냐면 이렇게 팟캐스트 리스트들이 쭉 보여지고요. 이걸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subscribe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네, 이제 세팅해서 이런 식으로 앱 테마를 바꾸는 것도 지원이 되고요. 네,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팟캐스트를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앱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앱을 받아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앱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 앱이 받아졌습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여기 모바일에서 마우이로 된 앱이 있고요. 여기 모바일 블레이저라고 해서 마우이 블레이저로 만들어진 앱도 있습니다. 먼저 마우이를 열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마우이 프로젝트를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기존 마우이 앱과 다르지 않은 형태의 마우이 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플랫폼이 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앱을 돌려보기 위해서 서버 주소를 이제 저희 쪽 서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버 주소를 바꿔줬고요. 이제 윈도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서 이 마우이 앱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전부 마우이 컨트롤로 만들어진 앱이고요. 이 컨트롤 보시면 여기 다 자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우이 앱이니까 당연히 한리로드 같은 거는 지원이 되고요. 이제 하나만 바꿔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정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앱이니까 아까 그 웹페이지랑 연동을 시키면 지금 이게 같이 듣는 기능인데 여기서 이쪽 앱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같이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똑같은 앱을 이제 안드로이드에도 실행을 시켜놨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같이 연동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젠에도 한번 이 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건 제가 사전에 똑같은 코드를 한 번 더 받아놨었고요. 거기 타이젠을 추가해서 여기 지금 타이젠 에뮬이 있고 이제 CLI로 타이젠의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앱이 실행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서비스를 타이젠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하고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앱이 이런 식으로 다시 윈도우와 타이젠과 안드로이드 위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앱은 이제 서버 단부터 클라이언트 단까지 이제 단넷으로 풀스택 개발이 가능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앱은 마우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멀티 플랫폼 앱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우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우이는 현재 프리뷰 11이 프리릴리즈 된 상태고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올 2분기쯤에 정식 릴리즈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마린 대비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크로스 플랫폼 앱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네이티브 수준의 플랫폼 피처가 필요한 이제 웹 클라이언트 앱이 필요한 웹 개발자분들이라면 지금 마우이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리 써보시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2 프리뷰 버전을 받아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자마린으로 개발하시던 분들은 기존 자마린 앱이 아직까지는 자동으로 마우이 앱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걸 지원하진 않고 있지만 이제 MS에서 앞으로 그 부분도 더 편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우이가 자마린과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마우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싱글 프로젝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자마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만들고